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금요일의 시작 아침마당 대구입니다. 오늘이 벌써 2월의 마지막 금요일이에요. 마지막. 2월은 유난히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짧은 2월이 좀 아쉽긴 하지만요. 우리에게는 3월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3월이라는 날짜가요. 새학기가 보통 시작돼서 그런지 무언가를 새로이 배우고 싶기도 네. 하고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뭐 이런 다짐도 자연스럽게 드는데 오늘 무언가 새로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김쌤이 기타를 기타를 메고 나오셨어요. 새로워요. 제가 오늘 그 아침마당 초대 손님이 누군지 얘기를 듣고 네. 이분은 그냥 말이 아니고 노래로 소개를 해드리기 좋겠다 생각에 30년 먼지 속에 쌓여있던 기타를 꺼내왔습니다. 와, 오늘 기타까지 준비해서 제대로 소개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김쌤이 불러줄 노래 속에 힌트가 숨어 있거든요. 김쌤 시작해 주십시오.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어머 아침부터 노래된다 어머. 아니 그러면 오늘 이 노래는 국민 노래 안동역에서잖아요. 그러면 오늘 혹시 가수 우리 아침마당 진성 씨를 모셔온 거예요? 그렇습니까? 진성 씨가 나오시면 제가 노래 안 했죠. 그렇죠. 그렇네요. 이 노래 안 노래에 되지. 작사가 선생님께서 나오십니다. 네. 작사가요? 아니 제가 듣기로는 그 안동역에서가 가사에 보면 안동역 앞에서 눈 오늘 만나기로 한 그 연인과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건데 그럼 오늘 작사가님의 어떻게 좀 사랑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마 그렇겠죠. 그리고 뭐 이왕이면은 설렌다. 그 성당시장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안 나온 그 됐어. 안 나오기 참 잘했어요. 그건 됐어요. 예. 두 분 얘기는 그만까지 여기까지.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안동역에서는 우리 지영민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애창곡으로 자리 잡은 아주 유명한 곡인데요. 네. 오늘 아침마당 대구에서는 이 안동역에서의 노랫말을 쓴 작사가를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동역에서를 작사한 김병걸 작사가님을 모셨는데요. 그리고 2부에서는 저희가 이 노래를 멋들어지게 불러줄 가수분도 초대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먼저 안동역에서의 작사가 김병걸 선생님부터 큰 박수로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뭔가 좀 신나게 등장하신 기분인데요. 오늘은 속에 나오는 이 음악부터가 다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저희가 짧게 소개는 해드렸는데요. 본격적으로 우리 대구 경북 시청자들께 직접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래가 좋아서 노래를 만들다가 직업이 되고 분 넘치는 사랑을 받고 사는 안동역에서의 작사가 김병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노래를 사랑하는 분이시지만 그에 못지않게 안동도 사랑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안동이 고향이신가요? 네, 그쪽이 고향입니다. 안동 어느 지역? 하회마을 밑에 네. 들판을 지나면 저희 마을이 나옵니다. 오. 낙동강 마을입니다. 낙동강 마을. 그러면 지금도 가족이나 친지분들이 그 낙동강 마을 근처에 많이 사시겠어요. 집성촌이니까 형수들이랑 다 살고 계시죠. 그렇군요. 아니 사실 김병걸 작사님 하면 삶의 그 희노애락을 담은 노래들이 히트곡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요. 별명이 있어요. 작신이라고. 작신? 작두 타는 작신 아니에요. 작사의 신이다 이래가지고 작신이라 부르시는 분이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작사가로서 이 몇 년간 몇 곡을 쓰신 거예요? 엄청날 것 같아요. 한 40여 년간 한 2,500편 이상 쓴 것 같습니다. 2,500편이요? 그 정도면 기억조차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사실 우리 김병걸 작사가에게 곡을 받지 않은 트롯 가수가 없을 정도라는 우와.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분에게 이제 노래를 주셨잖아요. 네네. 어느 가수에게 어떤 곡을 전했는지 직접 한번 소개해 주세요. 글쎄요, 우선 뭐 나훈아 네. 분교 발코니에 앉아서 남진 상사와 네. 그다음에 주현미, 그다음은 나도 몰라요. 조영남 고독한 계절, 현철 씨는 예. 많습니다. 아낌없이 주랴 서울아 평양아부터 한 열대국 되고요. 우와. 또 서른도 네. 다 함께 차차차 강진, 네. 마부하고 삼각관계 여러분 잘 아시는. 그다음에 조항조, 네. 사나이 눈물하고 서글픈 눈물 이런 거. 그다음에 이태호의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그다음에 요즘에는 뭐 성진우의 하얀 미소, 예. 또 서지호의 여기서
송가인이 거기까지만 이야. 그 얘기를 하자면 뭐 거의 제가 패트김하고 조용필 씨하고만 안 해보고 다 해본 것 같아요. 싹 다 해봤어요. 끝이 없습니다. 예. 아, 진짜. 도시의 삐에로 그 노래도 혹시 선생님 예, 하죠? 박혜성의 도시배로도 그러니까 제 트로트만 노래죠. 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예. 오, 진짜 대단하다, 근데 진짜. 그 이름을 들으니까요. 뭐 거의 가요계 전설 모음집이라고 해도 그러니까요. 과언이 아닐 네. 정도로 정말 많은 전설의 가수분들에게 노래를 주셨는데 이 김병걸 작사의 히트곡 메들리를 또 우리 김쌤께서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쵸.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걸 다 하면 오늘 방송 끝나요. 그래서 네. 그 대표적인 두 곡만 한번 우리 윤정 씨 같이 할 거죠? 음악 주세요. 예. 샤디찬 그라스에 빨간 립스틱 음악에 묻혀 굳어버린 한 깊은 카페의 여인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심을 터놓고 다 함께 차차차 슬픔을 묻어놓고 반주 잘하세요. 다 함께 차차차 슬픔을 묻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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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예. 잘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부럽다. 김 선생님, 네. 좀 평을 좀 해주십시오. 이 두 분 뭐 앨범 내도 될 것 같습니까? 땀난다. 앨범요? 예. 앨범 김샘 앨범 안 냈습니까? 언제 냈어요 앨범을? 아닙니다. 아직 그 작사 부분이 부족해가지고 아직 못 내었어요. 아. 노래 잘하십니다. 잘하고 네. 뭐 노래가 꼭 뭐 노래 실력으로 합니까? 끼가 있으면 하고 그렇죠. 또 재밌게 표현하면 되는 예. 거죠. 예. 아, 일단은 뭐 듀엣 데뷔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실력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거를. 아, 그런 결론이 난 것 같고요. 예. 저희가 또 냉정하게 해야 되니까 저희가 알겠습니다. 공정한 공영방송이잖아요. 예. 아, 그런데 뭐 가수든 작곡가든 작사가든 간에 노래 한 곡만 사랑을 받기에도 굉장히 힘든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 곡을 쓸 때 이걸 좀 히트를 하겠는데라는 예감이 싹 드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져요. 아 있습니다. 먼저 작품을 써놓고 네. 가수를 이렇게 택하기도 하고 예. 혹은 주문을 받지요. 네. 가수가 정해지죠.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가수가 마음에 들면은 오. 더 열을 내서 씁니다. 사실은 술술술 쓰고. 나오게 되나요? 그런데 쓰다 보면은 야 이 곡은 정말 히트 되겠다라는 감이 오지요. 예. 특별히 어떤 곡이 뭐 대부분의 히트곡들이 다 그렇다고 봐야 되고요. 어. 그다음에 히트가 안 된 곡들은 이제 아픈 손가락들이죠. 어. 그런데 뭐 익히 아는 노래들 중에서 뭐 하나를 꼽으라면 안동역 같은 거는 제가 쓸 때 예. 네. 물론 안동 시에 헌정하려고 그냥 그때는 쓴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쓰면서 제가 야 이거 언젠가는 누가 주면 정말 대박 나겠구나. 그런 감이 라는 왔군요. 감을 제가 받고 썼죠. 예. 감이 정확하셨네요. 예, 예. 그런데 이렇게 빅히트를 쳤단 말이에요. 기록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안동역에서가 노래방 애창곡으로 뭐 대기록을 세웠다고 네, 들었는데요. 9년간 일인데 아마 이건 미중류의 기록이 아닐까요? 지금도 뭐 한 3위 안에는 거의 들지 않아요? 아, 9년 동안 1위, 노래방에서 가장 많이 불린 노래로 1위. 9년 내내 연속으로. 예. 대단하다 진짜. 진짜 대단한데요.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이 기록은 안 깨질 것 같아라는 뭐 건방진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아니 진짜 제가 풍문으로 들은 이야기가 이 안동역에서는 정말 눈 오는 날 이 사랑하는 여인과 만나기로 한 그 아픈 사연을 담은 노래다. 이거 실화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예? 실화가 맞습니다. 예. 맞고 이제 뭐 잊혀져야 되고 뭐 잊혀진 먼 얘기지만은 예. 사실은 그게 이제 실화가 맞고 오늘 저희 집 사람이 오늘 알았으면 옆에 있으면 지어낸 얘기죠 당연히. 근데 없으니까 오늘 맘 놓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실화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 곡을 나는 이거를 좀 담아서 그 내 사랑 이야기를 좀 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쓰신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는 뭐 멀리 가진 않았고 예. 좌우지간 야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썼습니다. 썼는데 아주 쉽게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무지 쉽게 쓰자. 예. 그래야 공감대 확장의 폭이 넓다. 예. 그래서 아주 제가 봐도 쉽게 잘 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첫사랑 얘기만큼 재밌는 게 없는데 그럼요. 대부분 첫사랑은 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름답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당사자들은 안 그렇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뭐 고3 때
성당시장 빵집에서 만나기라는 여인이 아직까지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 안동역에 나가신 거잖아요, 그죠? 그 상대는 안 오시는 건지 못 오시는 건지 가사에 그렇게 담겨 있는데 어떻게 실제 안 오셨습니까? 그렇죠. 뭐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는 모르지만은 네. 안 오면은 마음이 변하고 못 오면 사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기다릴 만큼 기다리고 저도 이렇게 돌아섰는데 사실 뭐 첫눈이 뭐 언제 오는지도 모르는데 네. 그게 서로가 딴 데 살면은 못 만나지요. 그런데 그냥 뜬금없는 약속을 해놓고 예, 가서 이렇게 한번 제 마음을 한번 달래보고 온 날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첫눈이 내리는 날 그분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당사자는 마음이 쓰라리지만 곡만큼은 아름답게 아름다운 탄생이 곡이 나왔죠. 된 예. 거잖아요. 왜 아내분은 이거 사실을 모를 리는 없거든요. 나의 그 첫사랑 이야기다라는 게 소문 우리 남편 첫사랑이 노래로 나와가지고 이게 대히트를 했다라고 했을 때 반응이 어떠셨는지 근데 저희 집 사람이 그 작사가들은 이제 아내들이 이렇게 앨범이 나오잖아요. 나오면은 네. 이렇게 가사를 보고 이건 또 누구야? 그렇죠. 네. 레퍼토리군요. 그 앞에는 뭐 이제 약간 이제 네. 비속어가 섞여 있겠죠. 네네.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뭐 작사가가 만드는 얘기지 뭘 그래 뭘 따져 들어 왜 따져 이렇게 해가 제가 윽박지르고 얼버무리는데 안동역도 뭐 실화란 소문이 있던데 사실이냐고 묻길래 제가 아, 여보 무슨 그게 사실이겠어 그냥 쓴 거지 하얀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또. 제가 늘 이렇게 덮으려고 하죠. 그래도 뭐 이렇게 안동역에서 덕분에 큰 부를 가져다 주셨을 거기 때문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내분도. 저는 이 노래 한 곡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이 안동역에서를 통해서 느끼게 되었는데 이 노래 한 곡으로 그간 무명이었던 진성이란 가수의 운명을 다 바꿔놔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꿔놨죠. 어떤 계기로 진성 씨에게 이 곡을 주셨어요? 진성이는 제가 32년 전에 한 30년 전에 제가 발굴했던 가수죠. 30년 전. 예, 제가 이제 가요계로 이제 이끄셨군요. 예, 뭐 술집에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서울역 앞에서. 그게 벌써 30년 전입니다. 그래서 누구 소개로 가서 보고 제가 데리고 와서 메들리 음반을 쭉 취입시키고 이렇게 해오면서 형제처럼 이렇게 지냈지요. 알게 되신 지는 상당히 오래됐군요. 오래됐죠. 그렇다가 이 곡은 그럼 아예 진성 씨를 염두하고 쓰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제 주변에 이게 안동시에서 안동 노래를 좀 만들어 달라 예. 했을 때 7곡을 만든 소개 한 곡인데 그냥 제 주변에 있는 가수들 중에 편한 가수들을 제가 야 용돈 줄 테니까 하자. 그 그래서 이제 가창료는 시에서 나왔으니까 예. 돈이 해서 진성이를 이 곡은 제가 택했던 겁니다. 당시 진성 씨 나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곡 받았을 때. 그 얘기하면 또 가수 나이 또 얘기해야겠는데 저보다는 아래입니다. 좌우지간 아래고 아직 진성이 이제 뭐 60대 초반 정도 봐야지요. 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게 2008년도 예. 여름에 취입했던 곡입니다. 처음에는 이 편곡이 이 버전이 아닙니다. 그거는 편곡을 제가 제 입에서 나온 편곡인데 그걸로 했는데 그 이후에 6년이 지난 후에 이 노래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 노래 PR 안 하려고 막 요리 빼고 조리 빼고 하길래 제가 아주 협박했죠. 이거 지역 노래 아니야. 이거 해야 네가 팔자를 고친다. 네네. 이야. 어? 해라. 제가 막 협박을 무지했습니다. 해가지고 안 하면 니하고 내하고 인간관계를 끊자. 야. 뭐 이 정도로 했는데 세상에. 그래도 이 친구가 아주 그 머리가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 저렇게까지 강력하게 얘기할 때는 뭔가 있나 보다라고 해가지고 선뜻 새로운 편곡을 해서 오늘날의 안동역이 내자마자 곧바로 그냥 반응이 바로 왔죠. 이 노래 덕분에 다들 진성 씨가 안동 안동 사람인 분인 줄 줄 알고 알아요? 있어요. 아니죠. 진성이는 저 부안이 고향이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어떤 분이 그랬어요. 왜 경북 노래를 경북 사람이 불리지 이랬는데 그랬어요. 그럼 내가 확장성이 덜해진다. 그럼 호남 쪽에서 부르겠느냐. 그래서 저는 뭐 그까지 뭐 면밀히 계산은 안 했지만 좌우지간 제가 촉으로는 그때는 이건 호남 가수가 불렀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영혼한 화합의 노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아니 저는 그 라디오 진행을 트로트 프로그램을 좀 오래 하면서 진성 씨를 여러 번을 만날 때마다 이분 노래 너무 잘하시는데 왜 안 뜰까?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노래 제목 때문에 안 뜬다. 태클을 걸지 마 이러니까 누가 자꾸 태클 거는구나. 제가 그 얘기를 안 그래도 했어요. 진짜 정말요? 충주 휴게소에서 네. 화장실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저는 안동을 가고 이 친구는 공연을 가다가
야, 너 태클 걸지 마, 하지 마. 그러니까.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하면 듣는 사람 기분 좋겠냐? 그거 내리고 네. 안동역을 내렸더만 아, 그거 안 됩니다 하길래 지역 노래입니다. 지역 노래 아니야. 안동역이란 그 안동역이가 뭐 있느냐? 하나의 역의 대명사 이름이야 그냥. 그렇죠. 해봐. 네. 라고 제가 꼬드기고 그날 괜히 윽박질렀죠. 아니 그래서 결국은 이제 태클을 걸지 마를 넘어서 이제 안동역에서를 통해서 지금은 뭐 채널 돌리면 안 나오는 곳이 없을 정도로 국민 가수가 되셨잖아요. 그럼요. 엄청 고마워하실 것 같은데요. 늘 고마워하죠. 예. 고마워하고 진성이 내한테 준 또 나름의 충성이랄까 사랑이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사 다니면 연장통 들고 따라다니고 어머. 그렇게 해서 뭐 형제처럼 지냈고 늘 제가 고마워하지요. 예. 근데 이 노래가 그렇게 히트를 칠 줄 알았으면 좀 더 유명한 가수에게 줬으면 예. 훨씬 더 비싼 값의 곡도 아니죠. 우리 가요계 작가들은 그러한 그 누구나 갖는 공통된 그 생각인데 예. 큰 가수를 주면은 야구로 치면 홈런은 절대 안 납니다. 안타는 무조건 납니다. 그런데 홈런은 항상 빅히트는 새로운 목소리에서 납니다. 무명에서 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아끼는 곡은 항상 저희들은 신인을 주려고 노력하죠. 그렇군요. 네, 이 곡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지금도 안동역에 가면 안동 역사에서 매 시간 안동역에서가 흘러나오고 맞아요. 구역사에 가면은 노래비가 서 있고 네네네. 또 김병걸 가요제까지 생길 우와. 정도거든요. 네네. 뭐 안동 출신이니까 요즘 이제 안동 가시면 아주 뿌듯하시겠어요. 예, 뭐 어깨 조금 이제 힘이 들어가죠. 들어가고, 예, 아주 저는 뭐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안동 가면 또 그저 월령교란 좋은 다리가 있는데 네네. 건너편에 보면 월령교 노래비도 또 있습니다. 있고. 안동 노래는 제가 한 10대 곡을 발표를 했죠. 아, 정말요? 해줘서 경북 노래는 제가 한 50여 편 이상 발표했습니다. 했는데 뭐 각 지역 예. 경산, 청도 빼고는 제가 거의 다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세 곡씩 군수님, 시장님들 제가 감사배, 표창배도 무수히 받았고 그래서 제가 출량인으로서 또 자랑스러운 경북인상도 제가 한번 김관용 지사 시절에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뭐 그 역사에 없는 기록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월영교라는 노래도 있고 하회마을이라는 노래도 있던데 이것도 혹시 다 작사를 하신 건가요? 예, 하회마을에는 그 부용대 연가, 네. 예, 그게 제 작품이고 네. 그 제비용감 제비온 아짐에부터 해가지고 오. 그 안동 쪽 노래는 무수히 많죠. 오. 아니 그러면 제목만 딱 모아도 벌써 안동을 여행 가실 분들에게 안동 관광 명소가 다 언급되는 전부, 거잖아요. 네. 이 정도 되면은 어떻게 선생님 그 안동 여행 메들리를 한번 만드시면 어떨까 싶은데 왜 이렇게 안동 노래 관련된 노래를 많이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뭐 태어나서 그 안동이라는 이름이 참 이쁘지 않습니까? 네. 이쁩니다. 그런데 안동역을 다른 역으로 불러봐요. 그만한 감동은 없습니다. 안동이라는 게 아주 이쁩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 타고난 복이다. 그럼 여기에서 내가 뭔가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일종의 보이지 않는 사명감 네. 또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의무감 뭐 이런 것들이 가슴에 늘 이렇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틈나는 대로 발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이 가수도 그렇고 작사 작곡가도 그렇고 한국 히트곡 만들기가 참 어려운데 그 한두 곡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곡을 거기도 안동역에서가 9년간 노래방 1위고 1위. 네. 그럼 이 선생님 이 저작권료가 어마어마하시겠습니다. 그거는 개인 금융 정보는 금융 정보. 예. 아, 네, 그래도 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 제가 원체 편수가 많아서 제가 노래 반주기에 한 700여 곡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거의 아마 제가 기록일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가장 효자곡이 역시나 안동역이라고 봐야죠. 그럼 뭐 노후 연금은 아주 탄탄하게 그럼요. 대단해 예. 되셨겠다. 선생님 수많은 히트곡을 만드셨기 때문에 지금도 곡 달라고 하는 후배 가수들 많죠. 네, 많이 있습니다, 늘. 예. 선생님한테 어떻게 해야 곡 받을 수 있나요? 좀 알려주세요. 일단 노래 잘해야죠. 오. 그 다음엔 제인데 좀 아부 좀 해야죠. 선생님, 작품비는 뭐 저는 뭐 선생님. 얼마라고 얘기를 하진 선생님. 않고 그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진짜 그래서 안 그거는 받을 상관이 때도 없습니다. 있으세요? 오. 제 마음에 들면 언제라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작사가가 마음에 들면 이 곡 주고 싶다 할 때가 있잖아요. 네. 어떤 가수들이 그렇게 노래 잘하고 일단
저도 늘 모니터링을 하죠. 예. 가수들 이렇게 예. 면밀히 검토해 보잖아요. 예. 그 중에서 마음에 들면 제가 하죠. 하고 제가 그때는 먼저 전화를 걸어서 제가 또 이렇게 또 비율을 한번 맞춰보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한번 띄워주기도 먼저 하고 연락도 그러죠. 하시고요. 예, 그렇게 합니다. 예. 근데 이 작사를 한다는 건 창작 무에서 유를 창출해내는 거라 저 같은 그냥 일반인이 보기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작업일 것 같은데 곡은 어떻게 잘 써지시나요? 네, 요즘도 그렇습니다. 늘? 저는 원래 처음에는 이제 노래를 하려고 했죠. 가수를 예. 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제 문장지로 문단에 시인으로 나왔어요. 나와서 20대는 시인으로 지냈고 네. 30대 때 비로소 이제 가요계로 어. 이산지 도망인지 와가지고 잘 선택했다고 보는데 네. 제가 또 곡도 또 지금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작사는 악보를 지배할 줄로 아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노래를 잘 해야 됩니다, 본인이. 그래서 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선가사, 가사를 먼저 작곡가한테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한 9대1 내지 8대2밖에 안 됩니다. 보통 악보가 멜로디가 먼저 옵니다. 네. 오고 그거를 가수까지 정해지면 계속 들어가면서 머릿속에 어떤 문장을 다는 게 좋을까 오. 가수에 대해서 분석도 해보지요. 이 가수는 생김새가 어떻고 나이가 어떻고 재수층은 어떻고 어떤 노래를 역대 불렀느냐 그 안 한 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음악적인 어떤 리듬의 장르까지도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가장 적합한 단어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작사가들 표현으로는 이제 잠자리채를 들고 날아다니는 나비라는 문장을 이렇게 잡는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악보 보면 답이 대충 나와 있어요. 어떻게 가야 되겠다라는 게 그래서 그 짐작했던 내 마음속에 지도를 따라 걸어가면은 작품이 하나가 탁 나오는 겁니다. 근데 처음엔 시를 쓰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작사가의 길을 걷게 되셨어요? 그것은 제 선생님께서 원래 하동분이시는 이제 시인이신 정공채 선생님이 저를 문단에 이끌었는데 예. 그분의 동생이 정두수 선생님입니다. 물레방아도 오는데 흑산도와 같이 마포 정점의 작사가 작사가 우리 형 봤지 시는 배고파 노래 시를 네가 써야 된다라고 저를 꼬드겼죠. 그래서 하게 됐는데 그 선생님이 늘 고맙고 제가 늘 아들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또 저를 아주 자랑스러워하시고 그랬습니다. 네. 네네. 이 노래 가사도 뭐 시 한 편이라고 우리가 늘 생각하고 부르니까요. 뭐 같은 흐름인데 아까 이제 잠자리채 나비를 잡으러 가신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나비가 쏙쏙 잡히지가 않거든요. 처음에는 좀 무명 시절도 있으셨죠, 작사가로서. 작사가로 본격적으로 그러면서 저는 무명 시절은 별로 안 겪고 오. 늘 정상에서 이렇게 한 30년 이상 이렇게 왔습니다. 예. 왔는데 무명 시절 때 시 쓰면서 늘 마음이 반반이었습니다. 야 가요계가 저 가서 좀 뭔가 좀 날 부르는 것 같은데. 그거 가서 좀 뭔가 내가 한번 거들먹거려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네. 이게 뭐야? 매 기타 치면서 노래하면서 늘 내 나름대로 이게 가사를 쓰면서 꾸준히 하셨군요. 네, 꾸준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늘 이쪽에 가 있고 그랬는데 그 오아시스 레코사가 가장 큰 회사인데 그게 제가 30대던 해에 이제 스카우트이 됐죠. 그래서 레코드에서 사운을 짊어지는 게 문예부장이라는 자리입니다. 제가 그 문예부장을 하면서 문예부장이 하는 일은 가수를 스카우트해서 전속을 시키고 작품을 이제 또 컨택을 합니다. 골라줘야죠. 골려가지고 편곡도 하고 녹음 취입시키고 보도 자료까지 쓰고 가수의 홍보 전략까지 세우는 게 그 자리인데 제가 그 문예부장 자리를 2년 또 다른 회사로 옮겨서 기획이사를 4년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제 곡이나 가사에 대한 이제 높이나 깊이가 이제 서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이후는 제가 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는 제가 승승장구했죠. 작사가로서 그러면 이제 성과를 높이게 된 이름을 날리게 된 첫 번째 번째. 히트곡은 뭐였습니까? 글쎄 그 동시대인데 저는 굳이 하나를 꼽으려면은 그 서울시타즈의 청춘열차를 꼽고 싶어요. 네. 그 당시에 제가 여러 곡을 히트를 했는데 그 곡이 저희에게는 가장 그래도 데뷔곡이라고 어디 가도 이렇게 자랑합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 한 6년 전에 한 10편 이상 발표했는데 그거는 무명이 하고 무명 작곡가가 해가지고 예. 너무나 그걸 이제 묻혀버렸기 때문에 굳이 제가 그 아픈 과거까지는
들추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청춘 열차요 이거거든요. 저 기억하는 노래인데. 네, 그것도 뒷가사를 제가 쓴 거예요. 아우, 예. 저는 제가 2,500편 속에서 2,450편이 뒷가사입니다. 악보가 먼저 온 겁니다, 저인데. 그걸 아니, 근데 제가 듣고 쓴 겁니다, 다. 20대 때는 시인이셨고 30대부터 이제 작사가의 길로 들어섰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다시 돌아보다 나 다시 시인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은 하나도 안 하세요? 네, 안 합니다. 안 하고 시집은 지난주에 제가 그 태고가 필요한 날 네. 뭘 고치고 싶다 이거죠. 네. 그게 이제 5집 시집이 나왔고 책을 제가 여지껏 에세이집하고 14권 냈습니다. 냈는데 우와. 늘 이제 가요계에서 돈 벌어서 문단에는 갖다가 또 이렇게 바치고 네. 요게 제 나름의 등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네. 있는데 그래서 시집 내시고 그래서 예. 내고 그쪽이 또 고향이기도 하니까 늘 이제 마음은 또 한쪽은 또 이쪽에 또 잘 사니까 또 이쪽이 또 그리워져. 네, 네. 그러니까 이쪽이 또 이제 콩밭이 돼가지고 마음이 또 늘 일로 갑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자꾸. 아니 그러면은 그래도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시인보다는 이렇게 작사가가 되길 잘했다라고 오. 생각할 때는 언제세요? 그러면? 그건 뭐 23일 날이겠죠. 그 저작료가 저작권. 오는 날인데 저작권협회에서 23일 날 옵니다. 오는데 그렇구나. 어떤 날은 이제 22일 날 오기도 하고 근데 23일이 거의 고정돼 있는데 그날 보면은 이제 잘했다. 씻으면서 얼마나 가난했는지 자식도 우리도 뭐하고 형도 우리도 뭐하고 그게 늘 눈에 밟히고 저희 어머님은 아들이 시인이라니까 시인이 그게 뭐 공무원보다 더 끝발이 좋은 줄 알고 네. 시골 사람 끝발이라고 얘기했죠 옛날에. 그렇게 저를 푸대접 앉았고 제 희망을 늘 이렇게 격려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시 쓸 때 20대 시절에 저희 어머님이 저 출세시킨다고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미사리에 밤매러 가셨어요. 네. 그때 2,000원이었는데 그 못난 어머니는 밤매러 가지고 대학 볕에서 밭을 메고 그 벌어온 노동의 2,000원을 잘난 아들은 시를 쓰면서 까먹었습니다. 예, 그러던 시절이 제가 너무 지겹고 죄스러워 가지고 가요계로 와서 참 선택을 잘했구나. 지금도 뭐 아주 제가 후회 없이 잘했다는 생각이 늘 듭니다. 네. 이 가수는 곡을 잘 만나야 되고 곡을 쓰시는 분들은 가수를 잘 만나야 이게 그렇죠. 좋은 작품이 탄생한다고 예,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선생님 만약에 그 안동역에서라는 노래를 진성이 아닌 다른 가수가 불렀으면 결말이 어떻게 됐을까요? 글쎄요, 뭐 진성이가 했기 때문에 이만큼 히트됐다고 보기도 하고요. 예. 누가 불러도 히트하지 않았을까라는 작품적인 이제 제 자부심이 있긴 있습니다. 네. 있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 무명이었던 진성이가 불러서 더 좋았지. 제 주변에 서른도 뭐 조항조 많이 있잖아요. 예. 현철 뭐 그 사람들 불렀으면은 지금의 안동역만큼 히트가 됐다고는 저는 절대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안타 정도만 됐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진성 씨 외에도 다른 많은 가수들이 우리 지역 축제나 행사 가보면은 안동역에서를 부르거든요. 혹시 선생님이 들으시면서 이 가수 참 노래 맛깔스럽게 잘 부른다 하고 눈여겨본 그런 가수 있을까요? 아, 있습니다. 이 안동역을 음반에 넣은 가수가 한 800여 명 됩니다. 이때까지. 그런데 네. 이 축제에 가가지고 제가 심사를 자주 다니는데 예, 예. 딱 만난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태환이라고. 이태환. 예. 그 친구가 이 노래를 아주 나름대로의 멋을 내면서 잘하더라고. 그래서 또 다른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